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4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이영돈 수석부사장입니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주들의 트럼프 관세 면제라는 깜짝 선물이 제공됐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실적 시즌, 어닝에 대한 거 발표 좀 하겠고요. 또 25% 자동차 관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이어트 약으로 기대받던 파이자의 신약 개발이 결국 중단됐다는 이야기. 비트코인 ETF를 중심으로 3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는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를 포함한 지수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일 프라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크립토,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트럼프 관세 면제라는 깜짝 선물이 제공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강하게 오늘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무려 510포인트, 약 0.9%나 올랐고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 때문에 가장 크게 반응한 종목들은요. 애플이 4% 이상 상승했고, 인텔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술 섹터 ETF가 2% 이상 상승을 했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서 살짝 물러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엔 희소식이지. 자, 그런데 이번에 주의해야 될 게 이 어떤 면제를 부과한 게 영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번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 제품들도 여전히 20%의 펜타닐 관세 대상이다.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옮긴 것뿐이다라고요. 자, 즉 관세의 불확실성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주는 진짜 롤러코스터였죠. 일단 변동성 지수는 빅스가 목요일에 50% 이상 폭등했던 거, 또 수요일에는 트럼프의 90일 유예 조치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상승이 있었던 것. 그런데 관세 발표 이후 주요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현재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S&P 500이 4%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3.4%, 다우가 3.8% 하락한 거고 특히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주식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애플은 지난주에 3일간 시가총액이 무려 6,400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일시적 관세 면제로 기술주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강경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 실적에 관련된 것인데 기업들의 1, 4분기 성적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 4분기에 어떻게 뭐가 됐다라는 어떤 그 숫자보다는 미래의 전망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보면 오늘은 이미 골드만삭스하고 M&T 뱅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데 M&T 뱅크는 미 동부 중심으로 영업하는 지역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에 대한 것을 보면 지역 경제 흐름을 보는 유용한 지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은요. 금융업체들이 몰려 있네요. 우선 시티그룹,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고 신흥국 사업도 많이 하는 게 시티그룹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중서부에 강한 대형 지역 은행입니다. 다음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공룡이죠.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소비자 제품 모두 커버하는데 존슨앤존슨의 대표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장 시작 전이고요. 장 마감 후엔 JB 헌트, 미 전역을 커버하는 물류 운송 회사입니다. 트럭 기반이 주력인 회사고요.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물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JB 헌트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US 뱅크, 시티즌스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은 동북부 중심의 은행입니다. 다음 프롤러러지.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창고 임대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킨더모건, 에너지 인프라 회사고요. CSX. 동부 중심의 화물 철도 회사입니다. 역시 수요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런 화물철도 회사의 기업 실적을 보면 우리가 경제 활동과 제조업 경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들의 실적을 쏟아냅니다. 퓨어스트 파이낸셜, 선벨트 지역에서 강세인 대형 지역 은행이고요. 스테이 스트리트,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 ETF 관리하는 자산관리 대기업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피프스서드 뱅크코프하고 리지널 파이낸셜, 헌팅턴 뱅크셔스 모두 중소부 남부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은행들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HC 건강보험회사도 이번 주에 1, 4분기 어닝 발표가 있고요. 찰스 슈왑, DR 호튼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DR 호튼은 미국의 1위 주택건설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시하고 맥레넌 보험하고 리스크 컨설팅 회사고요. 넷플릭스가 목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넷플릭스 하면은 가입자 수와 콘텐츠 비용과 광고 수익 모델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주이니까요. 이번 분기 성적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기업의 전망, 가이던스에 더 포커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 잘 체크하시고 뉴스와 주가 흐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엔 자동차주가 급증했습니다. GM이 3.64, 스텔란티스 2.42, 리비안이 3%, 테슬라만 2% 깎였는데 하락했는데 이유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몇몇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 말에 따라 이렇게 포드, GM, 스텔란티스 같은 대형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1에서 4%까지 상승을 한 건데요. 왜 이런 반응이 있냐? 트럼프는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이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를 완화했지만 자동차 관련 25% 수입 관세는 유지 중인데요. 요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발언 한마디에 자동차 주가가 반등했는데 관세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투자자들은 지원 가능성에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실행이 되고 있는 이 자동차 관련 25%가 우리에게는 직접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 판매 대수 하락이 당연히 있겠죠. 소비자 부담 커지면서 9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판매 대수가. 비용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자동차 업계 비용이 1,000억에서 1,6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신차 순 가격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 상승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조와 수입 양쪽 다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구조적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줄로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로 인해 자동차 판매는 수백만 대 줄고 업계 비용은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소비자 부담까지 오를 수 있고요. 이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인데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어트 약으로 기대해봤던 파이자의 신약 개발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잠깐 안내해드리면 파이자가 개발 중이던 하루 한 번 먹는형 GLP-1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폰이 임상 중단됐습니다. 이 이유는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 간 손상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중단시켰더니 곧바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다고 파이자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다른 GLP-1 관련 약들, 심지어 GIPR이라는 새로운 타겟을 노리는 약물들도 개발 중인데요. 이번 실패는 아시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입니다. 암호화폐가 오늘 좀 올랐어요. 근데 지난 3개월을 보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84,351 이게 보이는데요. 3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씁쓸한 뉴스입니다.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서 3주 연속 7억 9천만 달러 빠져나갔고요. 전체 순유입액은 이제 고작 1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하는군요. 거의 연초 이후 쌓아온 자금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보셔도 되는데 왜 이런 유출이 일어났냐? 관세 정책 혼란이 핵심입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인시어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 후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체 운용 자산이 4월 8일의 저점에서 1,300억 달러까지 회복됐다. 이게 이제 8% 상승한 건데요. 트럼프의 경제 제한급 관세를 잠시 되돌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억 5,100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이더리움은 3,800만 달러가 유출이 됐네요. 하지만 비트코인 ETF는 아직까지는 연초 대비 순유입이 플러스가 있는 상태. 관세 혼란에도 비트코인 아직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호화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